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1950에서 60년대 우리나라 무슨 산업이 중심이었어? 바로 경공업이죠. 자,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다. 그럼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기술력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우리가 뭐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에 여러 연구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 같은 그런 교육기관들도 세우면서 이 기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과 그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했겠죠. 특히 전기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발달했다. 그래서 바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좀 더 보면 되겠죠. 자, 1990년대에는 바로 이것이 많이 보급되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산업이 크게 변화하였다. 컴퓨터와 가전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결국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1970년부터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를 개발 생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반도체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 생산하는 부품 중에 하나고 해외에 수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바로 우리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이천에 가면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 그 SK 맞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쓰는 그 SK가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고 굉장히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반도체라는 것은 이렇게 전자제품 안에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칩이 바로 반도체가 됩니다. 더 빠르고 더 작게 만들고 더 많은 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을 반도체라고 부르고,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뭐 컴퓨터, 텔레비전, 뭐 각종 전자기기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팔아가지고 10조? 10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해외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발달이 됐고 그거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개발 생산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정부와 기업은 바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만들어서 보급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 통신망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기업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터넷. 자, 우리나라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와이파이 보급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여러분 쓰고 있는 이 휴대폰 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이 정보통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산업이 발전했다. 이때 이제 발전한 기업들이 바로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SK 휴대폰 쓰죠. 그 다음에 뭐 KT, 그 다음 뭐 LG U+, 뭐 이런 기업들이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가 되고, 이때 바로 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됐고 온 국민들이 이제 개인 휴대폰까지
가지고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률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사용한 사람이 2019년에는 거의 96%, 거의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서 정보통신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높게 성장한 게 보면 여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려 1%에서 45%까지 급속도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집에 인터넷 없는 친구 없잖아요. 지금 선생님 영상을 보는 것도 이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니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 20분짜리만 찍어도 한 거의 1기가짜리 파일이 나오거든요. 이 파일을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링크를 주잖아요. 그 1기가짜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니까 여러분이 끊김없이 보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도 바꾼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패드도 아까 말한 이런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계도 발명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선생님이 사회 공부는 그래서 항상 내가 배운 거를 삶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00년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달했을까? 자, 우리나라 경제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에 또 첨단 산업과 그다음 또 국민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산업 같은 것들이 새로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이다. 첨단, 새로운 것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니까. 그다음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즉 돈을 굉장히 크게 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로봇 산업이 되네요.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고, 요즘에 식당에 가면 여러분 그쵸? 음식 서빙해 주는 로봇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소재 산업은 더 편리하고 가볍고 튼튼하고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재료를 만들려면 이 재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재료들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내서 그 기술을 몇 대 몇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엄청 가벼워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신소재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명공학 산업,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수명, 생명과 관련된 일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인간이 당연히 오래 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명공학, 의학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생명공학 산업이고, 항공우주 산업은 밑에 보는 것처럼 로켓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항공우주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로에서 로켓도 발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첨단 산업이라고 부른다. 알겠나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뭐 신소재 산업, 생명공학 산업, 뭐 항공우주 산업, 뭐 대한민국 이렇게 쳐보면 아주 여러 가지 소개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로 발달했다. 왜?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쵸? 이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뭐야?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죠.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 서비스들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산업이다. 그래서 관광산업, 우리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고 제주도 이런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뭐 펜션이라든지 호텔 이런 것들.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게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숙박, 가면 숙박 예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항공, 비행기 끄는 이런 것, 어플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다음 요즘에 유튜버들도 이런 여행 유튜버들, 빠니보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광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해외에 대해 궁금해지고 그런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엄청 늘어난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산업. 금융산업은 바로 돈이죠, 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뭐 코인 이런 것들도 다 금융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 또는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된다. 그 다음 의료 서비스 산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의료와 관련된 병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발달한다. 특히 의료 서비스 산업이니까 뭔가 인간의 생명 연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성형수술 이런 것도 의료 서비스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고 있고, 그 다음 또 문화 컨텐츠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기생충과 같은 영화, 그치? 영화, 그 다음 여기는 음악 이런 것들로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이런 CT, MRI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걸 찍어가지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것, 과학기술과 접목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어들이는 걸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여러분이 이미 다 한 번쯤은 보고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990년대와 80년대, 아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렇죠? 9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 1990년대부터는 인터넷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그 다음 2000년대 되면서부터는 첨단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도 이 분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BTS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도, 아니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것도, 아이돌이 된 것도 이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활동,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 연표 만들기는, 자, 여러분이 활동 자료 10번을 활용해서 직접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70년대만 보면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뭐 중심으로 바뀌었다?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많은 돈도 벌게 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아이돌이 바로 이 BTS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우리 생활 속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